민주화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를 하면서 애국심이 더 약하게 했습니다. 잘못된 민주주의를 한 거죠. 선동꾼한테 민주주의를 바로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1표제이기 때문입니다. 1인 1표제. 1인 1표제가 이게 얼마나 좋고 또한 끔찍한 일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5월 30일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1인 1표제를 도입했어요. 문맹자도 한 표, 할아버지도 한 표, 청년도 한 표, 대학 졸업자도 한 표, 세금 안 내는 사람도 한 표, 이건희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1948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는 머리로서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를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 건 아는데 운전대를 잡아본 사람이 없어요.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즉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준 겁니다. 운전대가 바로 투표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1948년 8월 15일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서 딱 출발을 했어요. 자동차를 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처음 잡았는데, 운전대를 처음 잡았는데, 또 당시에는 신호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길도 차선도 없고, 비포장 도로가 하는데 달리는데 사고 안 나겠습니까? 사고 많이 났죠.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하면서 혁명도 나고 대통령도 맞아 죽고 뭐 도망가고 자살하고 감옥 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초보 운전이 아니라 이건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 그러니까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도로비를 다녔어요. 도로비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지만 도로를 이탈해서 저 절벽으로 논두렁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도로 위에서 그냥 막 분리대 받고 막 이렇게 추돌 사고 나고 이렇게 했어요. 이탈한다는 뭐냐면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저 논둑으로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지 않고 바깥으로 사회주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 종북 정권이 들었으면 궤도를 이탈하려고 했습니다. 잘 닦인 신장로에서 이탈해가지고 아마 논두렁 길을 가려고 그랬거든요. 논두렁 길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궤도를 이탈한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률적인 용어로는 국채 변경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의 국채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보통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앞에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유재산권의 보장,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이런 것을 보장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국채를 바꾸려고 그럴게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 사회주의적으로 바꾸려고 그럴게요. 사회주의적으로. 친북적으로 바꾸려고 그럴게요. 친북적으로. 궤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드디어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비포장 도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논두렁길로 처박혀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4.12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돼요. 그 예견을 하게 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요새 이 선거판에서 보니까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을 자기들이 야권연대라고 해요. 야권단일화 또는 야권연대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야권연대가 되려면 거기 선진당도 들어가고 요새 새로 생긴 국민생각 등등 여러 정당이 같이 들어가서 단일 후보를 내야 야권연대가 되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지. 두 당이 합치면 이게 양당연대죠. 양당연합인데 이게 야권연대는 말을 못 쓰고 있어요. 선관위가 또 그런 말을 써도 괜찮다고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선관위나 검찰이나 언론이 하는 걸 보면은 종북 좌파편을 아주 많이 흔들어요. 이미 정권 교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당이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공동정책 합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정책 합의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투표장에 나가서 판단하기가 쉬운데 어떤 언론도 공동정책 합의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 언론이 종북 좌익 세력들한테 유리한 편파적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합의를 해놨어요. 6.15 공동선언은 1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한다. 6.15 공동선언은 14선언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딱 적화됩니다. 6.15 선언은 어떤 문서냐 하면은 국민들 속이고 김정일이한테 해외 비자금 계좌 4억 5천만 달러를 현대그룹을 시켜서 보내준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에 욕심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소위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매수를 해가지고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는데 김정일이가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딱 김대중의 약점을 잡고 김대중을 압박해가지고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한 게 6.15 공동선언인데 6.15 공동선언은 핵심이 북한식 연방제 통일로 간다라는 합의예요. 이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적화됩니다.